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주에서 작은 과일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20대 여자예요. 부모님이 오랫동안 한자리에서 장사를 하셨는데 먹고 살기에 나쁘지 않고 또 워낙 단골분들이 많아서 저도 같이 일을 하게 됐어요. 건물이 오래됐지만 저희 건물이기도 해서 세낼 필요도 없으니 큰돈 들이지 않고 벌어먹어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주위 친구들과는 조금 다른 삶이지만 만족하며 지내고 있죠. 오늘은 제가 이 과일 가게 장사를 하면서 특별한 일이 생겨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봐요. 저는 원래 대학교를 가지 않을 생각이었지만 부모님이 요즘 다들 대학은 졸업하는데 너만 안 가면 나중에 후회할지 모른다며 억지로 보내셨어요. 그래서 그냥 전주에 있는 대학교를 졸업했고 역시나 지금 하는 과일 가게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전공이에요. 그래도 캠퍼스 추억도 많이 생겼고 정말 좋은 대학 친구들도 생겨서 후회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아무튼 저는 대학생 때는 틈날 때마다 과일 가게에서 알바를 했는데 졸업하고 나서는 아예 하루 종일 가게를 지키고 있어요. 아무래도 부모님이 조금 늦은 나이에 저를 낳으셨던 터라 나이 차이도 많이 나서 건강 걱정이 많이 됐거든요. 그래서 과일 주문이나 품질 점검 같은 것만 부모님이 봐주시고 저는 하루 종일 가게에 앉아 과일을 판매하고 있어요. 대기업에 다니거나 전문 직종에서 일하는 친구들보다야 많이 벌지 못하지만 아무도 저한테 뭐라 하는 사람이 없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일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게다가 워낙 부모님이 친절하게 장사하셔서 단골분들이 항상 과일을 저희 가게에서 구매해 가기도 하고 부모님은 잘 지내시냐며 조금씩 선물을 주시기도 하거든요. 그런 경우가 자주 있다 보니 저도 참 그분들에게 정도 많이 들고 보통 저희 부모님 나이대의 어르신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괜히 더 챙겨드리고 싶고 그렇더라고요. 그 중에 한 할아버지는 항상 저만 보면 며느리 삼고 싶다고 말을 하시곤 했는데요. 제가 어르신들이 보기에는 참하게 생겼는지 사실 이런 말을 몇 번 들어봤었고 그때마다 그냥 칭찬해 주시는 걸로 알고 웃어넘겼거든요. 그런데 그 할아버지는 저를 볼 때마다 잊지 않고 며느리 하라는 둥, 자기 손주 나이가 몇인데 잘생겼다는 둥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심지어 어느 날은 저한테 연락처를 하나 받아 적으라고 막 뭐라 하시더니 자기 손주 번호니까 연락해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어르신 고집을 꺾을 수 없어 연락처만 저장하고 얼른 돌려보내고 한숨을 돌렸죠. 솔직히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는데 마냥 연락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이제는 그 할아버지 때문에 이골이 날 지경이었어요. 전 남자친구와 그렇게 좋게 헤어졌던 것도 아니라서 아직 누군가를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안 들기도 했고요. 그렇게 약간의 사건들이 반복되는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죠. 어느 날 옛날 감성 풀풀 풍기는 저희 가게와는 맞지 않는 한 남자가 들어오더라고요. 검은색 양복을 깔끔하게 차려입고 한 손에 서류 가방을 들고 있던 그는 첫눈에 봐도 참 호감이 가게 잘생긴 얼굴이었어요. 게다가 제 이상형이 앞머리 까고 시원한 이마가 드러난 남자답게 생긴 스타일이었는데 딱 제 이상형이 부합하더라고요. 이제까지 죽어있던 연애세포가 살아나는 느낌이 나면서 뭔가 떨리는 기분이 들었죠. 뭐 저 말고 어떤 여자든 그럴 것 같지만요.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여기 찾아오시기 쉽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오셨냐며 넉살 좋게 말을 걸었고 그는 예상치 못한 말을 했어요. 자기 할아버지가 며느리 삼을 사람 여기서 일한다며 하도 가보라고 매일같이 잔소리하셔서 와봤다고요. 저는 그 순간 저에게 집요하게 손주 만나보라고 하는 할아버지가 문득 생각이 났고 속으로 이렇게 잘생긴 사람이었으면 진작 소개받을 걸 하는 웃긴 생각이 쓱 스쳤어요. 그는 당황하는 것 같은 제 얼굴을 쳐다보다가 살짝 웃더니 할아버지가 마음에 들어 하실 만하다며 예쁘시다고 갑자기 훅 칭찬을 하더라고요. 저도 어쩔 수 없는 여자인지라 외모 칭찬을 받으니까 얼굴이 확 빨개지는 느낌이 나고 부끄러웠어요. 그러면서도 저는 괜히 그에게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며
저 놀리는 거냐 툴툴댔죠. 어떻게 처음 만나는 사람한테 이렇게 뻔뻔하게 말을 할 수 있는 건지 그가 이해가 가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너무 잘생겼다 보니까 그런 뻔뻔함도 좋더라고요. 아무튼 이 사람 참 심상치 않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 하긴 저 얼굴이면 어떤 여자든 쉽게 넘어갔을 거니까 저렇게 자신감이 넘치나 싶기도 했어요. 그는 할아버지가 자주 사가셨던 과일을 자기도 똑같이 사면서 앞으로 자주 얼굴 보자는 말을 하고 떠나더라고요. 뭔가 한바탕 폭풍이 지나간 것 같은 느낌에 얼떨떨하기도 하고 되게 묘한 감정이 올라왔어요. 마치 제가 드라마 주인공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아무튼 그 일이 있고 난 후 할아버지는 오지 않고 그가 대신 과일을 사러 자주 오더라고요. 자주 얼굴을 보다 보니까 정도 들고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나누기도 했어요. 게다가 처음에 바람둥이 같은 이미지와 달리 생각보다 진중한 성격인 그가 멋졌고 심지어 직업까지 전문 직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관심이 계속 가는 느낌이었죠. 그도 처음에는 저에게 장난만 치려고 했었는데 가면 갈수록 저를 잘 챙겨주고 연락처도 주고받은 뒤 사적인 연락도 하다 보니 우리는 자연스럽게 썸을 타게 됐어요. 저보다 나이가 1살 많다 보니까 서로 공감대도 맞고 이야기가 잘 통해서 정말 그와 대화하는 게 즐거웠죠. 그러다가 어느 날 평소와는 달리 후드티와 청바지를 입고 마치 대학생 같은 이미지로 나타난 그는 오늘 바다 보러 가지 않겠냐고 갑작스러운 데이트 신청을 했고 저는 당연히 좋다고 대답했어요. 그렇게 우리는 드라이브 분위기를 한껏 내며 대천으로 놀러 갔고 조개구이를 먹으며 술도 한잔하고 벌개진 얼굴로 손을 잡고 밤바다를 걷기도 했죠. 잘생긴 그의 옆모습을 쳐다보기만 해도 뭔가 부끄러워지는 기분이 들었고 우리 둘은 한참을 아무 말 없이 걷기만 하다가 문득 그가 말을 꺼내더라고요. 이렇게 저와 같이 있으니 너무 좋다고 우리 참 잘 맞는 것 같지 않냐며 진지하게 만나보지 않겠냐 물었어요. 저는 뛰는 심장을 진정시키며 장난스럽게 할아버지가 참 보는 눈이 있는 것 같지 않냐 말했죠. 그는 웃으면서 걸음을 멈추고 조심스럽게 입을 맞췄고 전 그 순간 세상에 저희 둘만 있는 것 같은 로맨틱함에 휩싸였어요. 그렇게 저희는 다시 부산으로 돌아오는 대신 대천에 숙소를 잡아 함께 들어갔죠. 그리고 술도 마셨겠다 분위기가 무르익어 뜨거운 사랑을 나누었어요. 어두운 방 안에 우리 둘의 숨결과 희열의 찬소리만 가득했고 저는 그날 세상에서 가장 황홀한 사랑을 했죠. 그러면서도 진짜 할아버지가 삼신 할머니처럼 우리를 이어준 것 같은 느낌의 행복감이 가득 들기도 했고요. 아무튼 그 뒤로 저희는 너무나 풋풋하면서도 어른스러운 연애를 하는 중이에요. 할아버지는 여전히 저희 가게를 올 때마다 손주놈이 힘들게 하면 말하라며 든든한 제 편이 되어주시기도 해서 참 행복한 요즘이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꼭꼭 눌러주세요.